쿠팡의 움직임에 대해서 네네. 매우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네. 쿠팡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택배 산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쿠팡이 쿠팡 CLS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쿠팡 CLS를 통해서 기존의 택배업과 똑같은 방식의 택배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금 김범석 의장이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뒤로 숨어 있다가 다시 쿠팡 CLS의 중대성을 알고 본격적으로 쿠팡 CLS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쿠팡 CLS가 현재 내년에 한 9,000명의 택배 기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프로모션을 통해서 900만 원, 1,000만 원까지 기사들한테 지급을 하면서, 그래서 택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인프라잖아요. 네. 두 번째는 물량이고, 이 두 가지 모두 다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CJ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쿠팡 입장에서 롯데 한지를 신경도 안 씁니다. 네. 1위 기업 CJ를 아주 전면적으로 대놓고 공격하는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은 CJ가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이번 파워브레나 대부분의 물량과 또는 택배 기사들의 인프라도 쿠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럴 CJ가 이딴 식으로 대우해 줄 거면 왜 우리가 CJ에 계속 있어야 되냐, 그냥 쿠팡으로 다 가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파업할 때 이렇게 일시적 파업이니까 네. 거래처를 잠시 바꿨다가 다시 환원하고 이런 게 사실은 관행처럼 네, 되어왔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CJ가 명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되지, 네. 그렇지 않고 그냥 거래처의 물건을 중단해 버린다면 네. 솔직히 그 거래처 사장님들은 이제는 어디 물건 보낼 데가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CJ가 본격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노조분들의 총파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후에 네. 지금 파업에 돌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CJ의 대응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박사님 입장에서 보면 유보금을 통한 인프라 투자자에 대한 배당 등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일단 이 투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CJ 대한통운의 입장인지는 제가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제 추측에 네. CJ 대한통운에서는 아직까지도 택배 노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이제 노동자성, 특고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직까지 현실적인 법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노동자라기 보기엔 좀 애매하고 사업자긴 거예요. 문의는 사업자인데 내용은 노동자라고 지금 노조에서는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류라는 거는, 물류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도어 투 도어, 문전에서 문전까지 전체인데 이거를 노조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순차 운송이거든요. 이게 간선이 있고 분류가 있고 또 배송이 있고 집화, 이런 모든 부분의 한 부분을 우리 택배 기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노동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는 순차 운송의 하나의 하청 업체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국제 물류에서 운송해 보면은 이런 순차 운송을 통해서 어느 한 운송인들을 각각 계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걸 정식적인 노동자로 보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그 돈을 그냥 꿀꺽 먹은 게 아니고 인프라 투자를 수조 원을 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 아시아 최대의 메가 허브를 이제 구축을 해서 네네. 이제 가동 중이죠. 그다음에 네. 이천에도 또 이제 이런 또 허브를 많이 만들어서 상온이다, 냉장이다, 이런 상당히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런 투자에 돈이 들어가죠. 네. 근데 이제 제가 CJ 대한통운의 금감원의 전자공시를 들어가 보니까 19년 12월부터 이 내년 22년 말까지, 그러니까 무려 몇 년입니까? 3년간이죠. 3년간 CJ 대한통운이 투자를 보니까 택배 시설 설비 구축에 1,681억 원을 투자하기로 돼 있어요. 1,681억 원. 이 중에서 3분기까지 기투자한 게 747억.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3분기 이후에 이제 되는 게
또 이제 뭐 또 일부 있고요. 그 향후에 투자할 게 920억.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언론에 얘기한 수조 원을 투자했다는 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수조 원인지 나는 이건 좀 숫자가 수조와 수천억은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기자들이 이렇게 함부로 막 기사를 쓰나. 수조가 아니라 수천억은 되겠죠. 근데 여기 언론에 이 금감원 공시에는 1681억이고 물론 이 이외에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나 여러 가지는 꼭 택배로 해서 투자한 건 아니고 다른 용도로 투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택배 인프라를 위해서 투자한 금액은 제가 볼 때 언론에서 얘기한 수조는 아닐 거고 네. 이제 한 2, 3천억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과연 정상적인 택배 회사로서의 투자냐 아니면 이번 조치 지난번에 사회적 기구로 인해서 추가적인 조치 투자냐도 구분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대기업이 매출 대비 투자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엊그저께 그 SBS 비즈 프로그램을 보니까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매출액 대비 보니까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데 삼성전자가 9%가 약간 넘더라고요. 그리고 애플사가 보통 뭐 15에서 페이스북하고 20%, 아마존하고. 그러니까는 글로벌 기업들은 보통 15%에서 20% 세계 최고로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업이 지금 삼성전자가 한 10% 조금 안 돼요. 네. 그렇다면은 과연 CJ 대한통운이 글로벌 물류기업 50위 안에 드는데 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투자 비율이 매출액 대비 얼마냐 이거지. 그걸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나름 이제 투자하려면 이제 재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조금 아까 이제 좀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그 CJ 대한통운이요 그 금옥으로 뭐 있을 때 그때 이제 제대로 이거 제대로 했으면은 굉장히 컸겠죠. 근데 이제 금호그룹에서 이걸 미래를 못 보고 그냥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네. 근데 CJ로 와서 CJ가 굉장히 혁신을 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를 뭐랄까 최우선적인 투자가 있고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 택배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한 투자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왜? 돈을 버니까. 그렇죠? 근데 분류 작업이라든지 산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근로자와 노동자와 같이 가기 위한 상생을 위한 투자니까 달리 봐야 돼요. 네. 예. 박사님 말씀 중에 이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번에 사회적 합의는 작년 10월부터 작년과 올해 21분이 택배 노동자분들이 돌아가셨고 네. 그거를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이거를 해결해 보고자 해서 작년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11월부터 사회적 합의가 진행됐던 거고 CJ가 지금 인프라 투자 운운하는 거는 권지하면 2017년도에 완공이 된 겁니다. 힐소타 설치는 18년에 이미 끝난 거고요. 근데 왜 17년, 18년도 일을 가지고 2021년도에 일어난 일, 2020년도에 일어난 일을 핑계 삼냐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때 당시에 건지함의 확장 투자나 힐소타 설치 투자는 우리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투자 개념이었어요.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한테도 다 선전을 하고 인식을 해서 앞으로는 CJ가 물량을 많이 유치할 거다.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게 마치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쓴 것 마냥 권지함의 메가허브나 힐소타 설치, 그 다음에 이천의 MP 시스템 설치 이런 것들이 마치 택배 기사들 처우 개선에 쓴 것 마냥 선전하는데 이거 전혀 맞지 않다. 이거는 CJ 자체적으로 물량을 빨리 회전시키기 위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설비 투자지 택배 기사들의 처우 개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박사님 말씀하신 노동자성 문제는 이미 행정적, 사법적 판단이 끝난 겁니다. 행정적으로는 2017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발급해줬고 여기에 반발한 CJ와 대리점 연합회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행정소송을 저희들한테 제기했고 이러한 행정소송을 지난 3년간 끝에 이미 우리가 모든 걸 다 승소를 해서
이겼고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도 대리점 연합과 CJ가 항소를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배 기사들의 노동자성 시비는 일단락 된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대법까지 갔겠죠. 근데 CJ와 대리점 연합에서 더 이상의 사실은 소송 자체가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이미 다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네. 다시 이게 이제 재정점화 되지는 않는 부분이라 네. 이거를 좀 바로잡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가야 될 점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반박점을 조금 주셨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지금 본부장님 네. 말씀하신 거는 맞는 말입니다. 네, 두 분 다 저도 맞는, 이미 알고 네. 있는 거고 맞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회적 합의 이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은 그래도 사업자가 과거보다는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쳐보세요. 생물법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서 6년 계약이 보장됐다는 거죠. 이 자체가 사업자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뭐 좋든 나쁘든. 그렇죠? 일단은 두 번째, 분류 작업이 이제 사업자 몫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돈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돈을 내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리점이 됐다면 이제는 대리점의 혜택을 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분류 작업, 그 다음에 생물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계약 기간이 6년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용 산재보험이 이제는 특고직이지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네. 기사부들한테는 좋은 거고, 네. 단 사업자한테는 그게 비용으로 와닿는 거죠. 다만 그런 비용들이 이제 요금 인상에 대해서 커버가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노조 측 입장이고, 네, 맞습니다. 6년간 보장된 게 사업자 이익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말씀하시고. 잠시만. 그리고 분류 작업과 산재 고용보험에 대한 비용은 이거는 CJ가 해준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는데 국민들이 해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네, 동의해서 두분 다. 그 요금을 인상을 네, 보험이 한 알겠습니다. 거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인상된 요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마치 이거를 CJ가 준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 네. 분담액이 있다는 거죠. 두 분 진정하시고 제프 박사님도 CJ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시고 네. CJ의 사측을 대변하신 분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두 분 모두 개인적인 잘못된 것을 말씀임을 바로 잡는 입장임을 겁니다. 네 분명히 본부장님은 또 노조의 입장에서 그 입장을 말하시는 거고 제프 박사님은 그냥 전문가 분석가의 입장에서 그쪽을 대변하시는 것이지 뭐 이게 옳다 그르다 뭐 이쪽이 맞다 이거는 분명히 아닌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총파업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보는 현장이어서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에 대해서 다시 다른 얘기로 전환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쿠팡 로지스틱스 그리고 물류센터 대리점이 연이어서 계약을 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이 시작될 거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CJ 택배, 대한통운 등 기존 택배사 파업에 따른 쿠팡 등의 반사 이익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조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제 쿠팡의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왜냐하면 쿠팡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택배 산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물류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택배 사업을 한 거다. 그래서 쿠팡이 쿠팡 CLS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쿠팡 CLS를 통해서 기존의 택배업과 똑같은 방식의 택배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금 뭐 김범석 의장이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뒤로 숨어 있다가 다시 쿠팡 CLS의 중대성을 알고 본격적으로 쿠팡 CLS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쿠팡 CLS가 현재 내년에 한 9,000명의 택배 기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프로모션을 통해서 막 900만 원, 1,000만 원까지 기사들한테 지급을 하면서 그래서 택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인프라잖아요. 두 번째는 물량이고 이 두 가지 모두 다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CJ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쿠팡 입장에서 롯데 한지를 신경도 안 씁니다. 1위 기업 CJ를 아주 전면적으로 대놓고 공격하는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은 CJ가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이번 파업으로 인한 대부분의 물량과 또는 택배 기사들의 인프라도 쿠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희들 내부에서도 뭐 이럴 CJ가 이딴 식으로 대우해 줄 거면 왜 우리가 CJ에 계속 있어야 되냐? 그냥 쿠팡으로 다 가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어쨌든 CJ를 통해서 이 택배 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견주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들을 다독이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